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구글과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 부진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구글은 7% 이상 급락했고 전날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클라우드 매출을 발표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AMD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6% 이상 떨어졌고 장중 한때 주가는 $106까지 떨어지며 지금은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역시 실적 기대감으로 전날엔 $207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날 실적 부진으로 주가는 단번에 $191까지 떨어졌고 심지어 장중 한때 $188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테슬라 역시 이날 유럽 내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3% 이상 하락했고 이렇게 테슬라가 유럽에서 급작스러운 판매 부진은 머스크가 이들 국가의 정치에 개입한 것에 따른 것이라 테슬라는 이날 장중 내내 흔들리면서 주가는 현재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78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번 1월 독일에서 1277대 신차를 등록했고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2월 3900대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과거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63%나 급감해 202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영국은 지난 1월 전기차 판매가 42%나 급증했는데 테슬라만 12% 판매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파이퍼 샌들러는 여전히 테슬라 강세론을 주장하고 있어 연말까지 주가는 $500를 돌파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금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잠재적인 인공지능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가 된다면 다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 지금 잠시 흔들리는 테슬라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AMD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AI 반도체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 맞춤형 반도체 개발로 AMD의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와 맞춤형 반도체 시장, 즉 브로드컴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AMD는 그동안 주력해왔던 CPU 외에도 AI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 약진하며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해 AMD는 지난해 4분기 데이터 센터 칩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나 올라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AI 반도체 시장에선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는 깨지지 않고 있고 지금은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를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어 칩 공급업체를 바꾸는 데 드는 고비용은 AMD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의 주가는 $232까지 올라갔고 이러한 주가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는 자사 데이터 센터 운영에 최적화에 맞추며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브로드컴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브로드컴은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 $900억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앞으로도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날은 5% 이상 올라 단번에 $124대까지 올라왔고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 고점을 찍은 이후 잠시 하락은 하곤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엔비디아에게 익숙한 상황이라 그동안 급등만 했던 엔비디아는 이런 기간에도 중국발 이슈와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 주가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은 해결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 2018년 9월 중국 관세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7에서 단번에 $3대까지 떨어지며 50% 넘는 폭락세를 보여줬지만 이후 바닥을 다지며 다시 주가는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는 이러한 시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상승은 했지만 미국이 먼저 때리면 중국이 보복에 나서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그 사이 기술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구글은 개장 초 10%가량 하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련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AI 기술 구축에 따른 자본 지출 규모가
당초 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점도 악재로 지목돼 나스닥 역시 장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중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애플 역시 이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구글과 애플을 둘러싼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 때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기에 그 와중에 빅테크 기업들까지 그 영향권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당분간 나스닥은 큰 변동성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큰 그림에서 상승장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현재 미국은 강력한 소비자와 증가하는 기업 이익이 있기에 지금은 무언가가 깨질 때까지 하락을 하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는 무역전쟁과 같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더 큰 시장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배경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전날 23%나 급등했던 팔란티어는 이날은 2% 하락해 102달러로 내려왔지만 전날의 4분기 실적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 매출은 36% 증가, 그리고 고객 수는 43%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AI 혁명이 시작의 단계라 이러한 실적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어 팔란티어는 AI 혁명의 중심에서 더욱더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의 매출 성장세는 20%에서 30%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주가 역시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팔란티어의 RSI는 어제의 급등으로 80까지 올라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고, 팔란티어는 지난해 12월 RSI가 80을 찍은 이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 그 이후 주가는 61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한때 96,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전날 10만 달러를 다시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영향으로 잠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렇게 시장이 고조되면 비트코인 시장 역시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크기에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 있어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7% 하락했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핀더더는 미국 우편국이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포를 일시 중단하면서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존슨 컨트롤스 인터내셔널은 주당 순이익 64센트, 매출은 5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 주가 역시 12% 이상 급등했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공급업체인 워크데이는 인력의 8.5%, 즉 1750개의 직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